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유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눈동자의 어두운 부분부터 들어갈 거라서 6호짜리 작은 사이즈의 붓을 준비했고요. 미네랄 바이올렛을 살짝 풀어서 바로 채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아이유님은 저저번 그림에서도 그렸었는데 이게 영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다시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그림은 진행이 마음에 들게 잘 되면서 재미있게 그리기는 했는데 이게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아이유님을 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연예인을 그렸는데 그게 닮지를 않으면 이게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도 계속 다듬어서 결국 사진이랑은 어떻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여전히 딱 보고 이거 아이유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구 같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아이유인데 안 닮았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아이유냐? 아이유 같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번 그림은 아이유라고 써놓지도 않고 그냥 인체 수차화라고 올렸어요. 그림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결과적으로 아이유를 아이유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린 그림이 또 별로 안 닮아 보인다면 아직 부족한 제 그림 실력을 탓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이번 그림은 좀 괜찮게 그려진다면 저번 사진을 잘못 고른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영상에 처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꽤 닮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솔직하게 혹평을 했던 그 직장 동료도 이번 거는 괜찮다고 해주었어요. 일단 어두운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해주었고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저는 피부 색감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초반에 밑색으로 좀 다양한 색들을 써주는 편이에요. 피부색으로 너무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하다 보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좀 인형 같은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의 피부색은 살구색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색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색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손등과 손바닥의 색이 다르고요. 그 손바닥 안에서도 손가락이나 손끝처럼 그 부위에 따라서 색감이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색감의 변화들을 찾아주시면 훨씬 생동감 있는 피부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밑색으로 자주 쓰는 색은 보라색, 녹색, 파란색 계열의 색상이에요. 자주 그렇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색상의 계열을 다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색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그림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라색은 미네랄 바이올렛과 브라이트 바이올렛을 자주 사용하고요. 녹색은 코발트 그린이나 터콰이즈 블루를 자주 쓰고요. 파란색 계열은 세루리안 블루를 요즘엔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외에도 그리니시 옐로우나 엄버 같이 다른 색상들을 내키는 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번 그림은 아무래도 약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밑색으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좀 적은 보라색 계열만 사용을 해주었고요. 파란색, 녹색 계열은 보라색 계열에 비해서 색감의 변화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는 반면에 이게 나중에까지 밑에서 색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이 밝은 부분은 더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눈 주변은 잘못하면 어디 가서 한 대 맞은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코나 입 주변은 수염 자국처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눈 주변의 피부색부터 만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주었는데요. 눈 주변은 작은 면들이 모여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눈을 그리기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흰자를 너무 밟지 않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사실 안구의 위치가 눈꺼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눈썹이나 눈꺼풀의 그림자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밟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이게 흰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무작정 흰색으로 생각하기도 쉽고 눈썹이랑 눈동자 색이 어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흰자가 되게 밝아 보일 수가 있는데 흰자가 너무 밝아지지 않게 해주고 눈동자와의 경계도 너무 선명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이랑 머리카락 등을 그릴 때는 너무 가늘게 표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실제 머리카락의 두께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실제의 두께로 한 가닥씩 한 땀 한 땀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의 나머지 다른 부분도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밀도로 표현을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묘사할 면의 최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서 그거보다 작은 크기의 묘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초반부 진행하면서는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또 조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쯤부터는 확실히 느낌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때가 제일 재미있게 그리는데 이럴 때 신나가지고 막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흥분은 하지 않으면서 긴장은 늦추지 않도록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서 나머지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입술은 약간 더 붉게 그려보려고 했어요. 왠지 그래야 더 이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살짝 보이는 치아도 흰자와 마찬가지로 너무 밝게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눈, 코, 입 중에서도 특히 코와 입 그리고 그 주변의 표현에 있어서 닮게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다른 점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괜찮아질 때까지 수정하고 나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저기 빨리빨리 벌려놓으면 그림 진행은 더 빠를 수도 있고 색감 같은 것도 좀 더 다채롭게 진행하기는 좋은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 연예인을 몇 번 그리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연예인을 잘 못 그리더라고요. 왜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굳이 모델이랑 꼭 닮게 그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형평성의 문제일 건데 실제로 입시 그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랑 얼마나 닮게 그렸는지를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애써서 닮아 보이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닮아 보이게 그리는 능력은 부족했던 거예요.
요즘 제가 외국인 연예인들을 몇 장 그렸었는데 이게 외국인들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동양인들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 그렸던 것들이 별로 안 닮게 그려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이유님을 그리면서 제대로 뽀록이 난 거죠. 어쨌든 뭔가 부족한 점을 찾아냈다는 거는 또 늘어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요일 아침보다는 금요일 아침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 금요일은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지만 금요일 아침에는 오늘 하루만 일하면 내일부터는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 휴일인 것보다는 오늘은 일해야 되지만 오늘 저녁부터 2박 3일을 놀 수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장 본인의 그림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내 그림 왜 이렇게 구리냐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막 기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고치면 내 그림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구나, 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미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직 그림은 엉망이지만 막 하루하루 배우고 늘어가는 게 정말 재밌잖아요. 생각을 잘 하시면은 계속해서 그때의 그 기분을 느끼면서 더 즐겁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이 수능 날이었는데 실기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이제부터가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이게 그림이 그렇게 순탄하게 매일 늘어가는 게 아니라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 어차피 좋아서 시작한 그림을 즐길 수만 있다면 즐기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입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랑 배경은 너무 많이 다듬지 않으면서 분위기 있게 그냥 끝내줄 건데요. 이게 좋게 말하면 회화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말하면 재밌는 부분만 빡세게 그리고 나머지는 대강 그냥 후려쳐서 끝내버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입시 그림이라면은 성실해 보이지가 않아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꼭 그렇게 안 좋지만도 않은 게, 얼굴 이외의 부분의 밀도를 그냥 확 낮추어 버리면 얼굴로 가는 시선이 더 오래 얼굴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부각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었는데 얼굴이 이게 좀 마음에 들게 됐다고 해서 막 욕심을 내면서 이 그림은 그림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그릴 거야, 내 평생의 역작을 만들어내야지 하면서 너무 힘을 주다 보면은 오히려 막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그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마치 밴드에서 모든 사람이 솔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표현이나 두상의 덩어리가 너무 과하게 표현되지 않고 그냥 얼굴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표현만 해주고 끝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아이유님과 좀 닮게 그려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걸 그릴까 아직 고민 중인데 혹시 뭐 원하시는 그림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